영서 북부에 10년 중 가장 긴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북한강 수계의 모든 댐이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그중 한 곳인 의암댐에서 선박 석 대가 전복되는 추락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긴 장마와 후덥지근한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우리 몸의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만성질환을 줄여주는 건강 반찬들과 모양도 맛도 예쁜 카페 메뉴들을 배워봤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가락을 잇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통 연희를 종합예술로 승화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전통 연희 집단 푸너리의 대표이자 강릉 단오제의 악사로 활약 중인 김운석 씨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정말 상상 이상의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제 50여일이 넘어섰습니다. 네. 누적 강우량이 800mm를 넘어서면서 한반도 전역에 말 그대로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로 인해서 이재민 발생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요. 실종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도 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네, 의암호에 설치된 인공 수초섬이 유실되면서 안타깝게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 지역 철원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곳곳이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나마 걱정했던 이 태풍 장미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다행인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네. 큰 피해 없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변화에 잘 대응하셔서 추가 피해는 없도록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 또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 이 재난 상황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카카오톡 앱 여셔서 검색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요. 방송 보시면서 혹은 방송 끝나고 24시간 언제든지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 강원 365 스튜디오에 김보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리포터 김보배입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월요일 저녁 강원 365와 함께해 주세요.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이 다가오면요. 1시간 전 저희가 유튜브로 생방송 강원 365 네. 1시간 전 분장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오늘 맞습니다. 참여해본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처음이었잖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정말 네. 즐거웠습니다.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강원 365 1시간 전 분장실 라이브 생중계 검색을 네. 하셔서 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나오는 용석 씨가 버건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옷이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왜 옷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유튜브로 다시 보게 하시면 왜 이렇게 되셨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설 수 있었는지 네. 이 두 분의 힘이 엄청 많이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짚어드렸었는데 춘천 의암호 선박 네. 전복 사고 소식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속보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이 수문이 열린 의암댐으로 네. 7분이 휩쓸려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속이 너무 빠르고 예. 시야를 가리는 흙탕물 때문에 이 정말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정말 이 수색 사건을 좀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사건의 전말을 화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역대 최장 장마. 반복되는 집중폭우로 거울처럼 맑았던 춘천시 의암호의 낮빛은 흑빛이 됐습니다.
며칠째 북한강 수계댐의 방류가 이어지며 빨라진 유속. 수위가 상당히 상승한 이 호수 위에서 끝내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6일 성남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호수 위에 조성돼 있던 인공수초섬이 속절없이 떠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초섬 유실 방지를 위해 춘천시 환경감시선과 경찰정까지 나섰지만 댐 앞에 수상통제선에 걸려 모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사람 있어. 순식간에 벌어진 최악의 인명사고. 당시 북한강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화천댐과 춘천댐, 의암댐에 이어 소양강댐까지 수문을 열면서 무섭게 불어난 강물. 강촌교 일대의 풍경은 불과 일주일 사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강변길. 다리 바로 아래까지 바짝 올라와 출렁대는 강물. 이 사나운 강물 속으로 실종자들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인공수초섬이 있던 자리는 평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라이딩과 산책을 즐기는 명소. 사고 당일 뉴스 속보를 접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춘천시 중도 선착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덩그러니 하나만 남아있는 인공수초섬. 그거 여기 갔잖아요. 그게 떠나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게? 하나 떠내려간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 있지 않았었어요? 어제 있었지, 오늘 아침까지 있었지. 문제의 사고가 시작된 장소. 춘천시 삼천동의 보트 선착장에는 현재 하나의 인공수초섬만 남아있는데요. 본래 조성 작업 중이던 인공수초섬은 2개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수면 위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것으로 완공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삼천동 중도 선착장에 임시 계류해둔 겁니다. 의암호 수질 개선과 관광객 볼거리를 위해 춘천시 도시 브랜드를 본따 만든 디자인. 올 가을이면 의암호 위에 단단히 설치돼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으로 거듭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급류와 떠내려온 부유물로 인공수초섬은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사고 며칠 전 작업자들은 인공수초섬 이동 작업을 합니다. 8월 3일 날 월요일 날 저녁 한 6시 20분쯤에 이곳을 지나갔었는데 수초섬이 당시에는 여기 지금 하나가 있었고 바로 옆에 총 2개죠. 2개가 있었는데 8월 3일 날 저녁 작업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수초섬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안쪽에다가 다시 설치했죠. 근데 나머지 하나가 남았었는데 이 수초섬을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작업을 해가지고 떠내려가는 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2개 중 하나를 안쪽으로 이동해 고정을 마쳤지만 남은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 전날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까지 방류를 시작하며 의암호의 유속과 유량은 무섭게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하류의 댐들 역시 방류량을 늘리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눈에 띄게 빨라진 유속. 미처 이동하지 못한 남은 한 개의 인공수초섬이 안쪽까지 밀려든 급류를 타고 점차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수초섬의 공사를 담당하던 업체 직원은 부랴부랴 고무 보트를 타고 따라 나섰고 춘천시청의 환경감시선도 이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정도 사태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해 서둘러 출동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배들이 인공수초섬을 다시 밀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암댐 근처까지 밀려가던 배들은 결국 수거를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댐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숨은 500m 앞에는 외부의 접근을 통제하는 수상통제선이 강을 가로질러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수면 위에 높게 떠있던 수상통제선은
수위 상승으로 수면과 거의 맞닿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뱃머리를 돌리려던 고무보트가 먼저 이 수상통제선에 걸려버렸고 구조하러 다가간 춘천시 환경감시선과 경찰정마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저 어떻게 해? 뒤집힌 경찰정은 초당 10,000톤을 방류 중이던 의암댐에 6번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춘천시 환경감시선마저 수문 아래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빨려 들어가기 전 아슬아슬하게 배에서 탈출한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총 7명의 실종자들이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문제의 인공수초섬은 댐 상류 신현규에 걸린 채 처참한 참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유속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의암댐 하류 북한강 전역과 한강까지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헬기 11대와 보트 48대, 2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당일 2명이 발견되고 이튿날에는 텅 빈 경찰정이 발견됐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은 그 다음날 댐과 가까운 강변에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삼천동 순찰정 관리소에는 여전히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가 애처롭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장마 폭우 속에서 많은 희생자를 낳은 안타까운 사고. 가족들의 오열에도 야속한 장맛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7명 중 아직 수색 중인 실종자는 2명.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남은 실종자들도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사고 발생 5일째입니다. 실종자 7분 중에 2분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정말 1분 1초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더 이상의 추가 사고는 없도록 수색하시는 분들도 이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일기예보 주시하시면서 추가적인 피해와 또 사고는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 소강 상태라 하더라도 수위 조절을 위해서 댐 방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강과 하천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원주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자 이번에는 좀 힘나는 소식, 또 만나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첫 소식을 우리 보배 씨가 가져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장마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고 궂은 날씨에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좀 안 좋은 뉴스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잘 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입맛도 살릴 수 있고 면역력도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요리 교실이 열렸다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운무가 깊게 깔린 대자연의 고향, 이곳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일상의 활력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한 레시피도 만들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같이 가시죠. 건강한 밥상, 맛있는 식탁. 여기는 평창군 진부면입니다. 옛말에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음식과 약은 그 원천이 같아서 이 음식과 혹은 조리법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신선한 식재료 그리고 바른 레시피로 아주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 밥상을 책임질 주부 구단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긴 너무 좋은 냄새가 좀 가득한데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진부 건강생활센터라고요. 시내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보건소를 아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 건강할 수 있는 뭐 운동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있겠지만 여기서 요리도 하고 주부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많이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 여러 가지로 여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생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그 타이틀이 건강한 밥상이에요. 건강한 밥상이라서 그 조미료 안 쓰고 주부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밥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좀 더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밀푀유나베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화려하죠. 초대 요리도 좋고 프랑스어로 이게 1000개의 잎사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베는 냄비라 해서 오늘은 전골 냄비에다가 이렇게 고기도 들어가고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두부 반찬인데 사실 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콩으로 들어간 두부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좀 특별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두부 소박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2가지. 요리 이름만 들어도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특히 밀푀유나베는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한상 요리로도 근사해서 주부님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집 들일 때 이 음식이 나오면은 상이 꽉 차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막 만드시고 계신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수업에 좀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새로운 음식도 좀 하고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집에서 우리는 김치찌개, 뭐 된장국 끓여주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날씨가 굳을 때 뜨끈하게 먹으면 별식으로 최고 아니겠어요? 밀푀유나베는 샤브샤브예요. 말하자면 샤브샤브인데 우리 일반 음식점에서 보면 다시다 갖다 육수를 많이 내잖아요. 저는 천연 여기 보시다시피 천연 재료예요. 멸치 또 양파 껍데기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려가지고 다시마, 팥뿌리도 우리는 하나도 안 버리죠. 팥뿌리 같은 거 그러면 굉장히 국물이 담백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표고버섯 오늘도 쓰지만 표고버섯의 밑둥 이런 게 영양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갖다가 육수를 진하게 내서 육수를 내서 거기다 소스를 찍어 먹는 거라서 아무래도 건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지? 천연 재료가 들어가니까. 정말 건강 레시피 많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는 진짜 예쁘게까지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한기숙 어머니 세상에 꽃을 피워놓으셨네. 꽃처럼 예뻐서요. 너무 예쁘죠. 뜻이에요.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육수 따끈하게 여기다 먹었고 소스, 일단 소스 맛있게 해서 찍어줬어요. 천연 재료로 우려낸 담백한 육수를 넣고 소고기와 야채즙이 어우러지도록 부글부글 끓여내면 완성입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일로 오세요. 식사하세요. 일로 오세요. 제가 밀푀유나베를 좀 많이 먹어봤지만 와 오늘 만든 밀푀유나베는 와 국물이 진짜 건강해요. 너무 담백하고 와 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맛. 자, 이번에는 국민 식재료 두부로 만드는 건강 두 번째 반찬입니다. 요리는요, 두부 소박이에요. 우리가 소박이 하면 오이 소박이만 아시죠? 두부 소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소박이라는 뜻은 안에다가 채우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부도 좀 색다르게 좀 식감 있게 먹어보기 위해서 두부를 갖다가 이렇게 지진 다음에 사이에다가 칼집을 넣어서 오이 소박이하고 똑같아요. 칼집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파프리카 집에 있는 양 아무것도 돼요. 뭐 양파가 있으면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야채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이에다 먹는 겁니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두부에 칼집을 낸 후 밀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단단하게 부쳐냅니다. 그런 다음 좋아하는 채소들을 볶아서 속으로 넣으면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두부 소박이가 완성됩니다. 모양 진짜 예쁘죠? 진짜 무슨 고급 한정식집 요리 같아요. 고생했는데 예쁘게. 맛이 어때요? 이거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요새 장마 촉촉한데 영양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만 꼬르륵 거리세요. 사랑 듬뿍. 어머니 이런 거 좋아요. 좋네요. 사랑 듬뿍. 건강 듬뿍. 최고 최고.
자, 이번에는 평창의 농업인 교육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메뉴는요, 간식으로도 너무너무 좋고 한 끼 식사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말 다양하고 색다른 메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이번엔 서양식 식재료들을 활용한 카페 레시피들을 배워볼 텐데요. 이곳은 농촌 여성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요리 수업의 교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한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소외된 지역 같은 곳에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식재료와 이런 거를 식문화를 좀 잘 알 수 있도록 양식으로 식전에 먹을 수 있는 거와 본식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식사를 다 하시고 디저트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음식들을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식에 익숙한 주부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색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수업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저희는 평창군의 전통 음식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오늘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열심히 해서 우리 평창군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볼 요리는 집에서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홈카페 레시피인데요. 평창의 특산물인 파프리카를 활용해서 만든 파프리카 치아바타 샌드위치,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담백하고 부드러운 연어와 아보카도를 넣어 만든 연어 아보카드 샐러드, 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단호박 스프까지 이 만드는 재미, 이게 보는 진짜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우와, 이게 비주얼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어머니 이거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아주 못 보던 거라 새삼스럽고 아주 신기하고 너무 예뻐 보여요. 예. 집에 가서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당연히 해야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지루한 장마와 습한 날씨로 몸도 마음도 지쳤다면 맛있고 건강한 요리들로 일상의 무료함을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손쉽고 간단하지만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영양 만점 브런치 요리들로 색다른 도전도 하고 저염 저당 레시피를 통해서 만성 질환을 줄이는 반찬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 밥상이 최고야! 네, 천연 재료로 맛과 건강을 2배로 끌어올린 건강 밥상을 만나고 왔는데 네. 밀푀유나베랑 두부소박이는 굉장히 좀 처음 보는 음식 같아 보였거든요. 이 모든 음식들이 맛과 영양, 건강 거기에 예쁘기까지 하니까 보면서 먹고 싶다라는 마음에 더해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수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저녁 먹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명수 씨가 사준 게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였어요. 정말 맛있다는 생각 가졌는데 이게 집에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있는데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영상 다시 돌려봐서 좀 배운 다음에 집에 이렇게 홈카페 분위기로 한번 내봐야 되지 않을까. 초대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카페 하실 거면 저희를 반드시 초대를 좀 해주세요. 제가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게 만드는 주부님들을 보니까 네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만드는 즐거움이 굉장히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네네. 만드시는 모습이 웃음꽃이 정말 활짝 피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사랑도 더하고 일상의 행복까지 더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행복 가득한 저녁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에게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에 앱에 들어가셔서 강원 365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평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원주 MC 프로그램 혹은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시면은 저희와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요즘 계속되는 장마로 많은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위한 곳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숲속을 거니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휴식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으로 안내하도록 할 텐데요. 경남 고성군 하이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도 더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와 만나지기도 못하게 하고 나 혼자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한테 다가온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왔는 거죠. 자, 이제 그야말로 한여름입니다. 이럴 때 휴가를 가는 분도 많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휴가를 아예 가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말이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쉬어가기 좋은 휴가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전이지 않습니까? 아침이고 많이 피곤합니다. 예. 야, 손을 막 비비시네. 예. 같이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예, 같이 하니까 저도 하긴 하는데, 예. 집사람한테 피는 건 아실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게? 이게 도리도리라는 건데요. 도리도리. 예. 예. 세상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 역시도 돌고 있어요. 예.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도리를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분들 몇 마리 나오면 자꾸 빠져드는 사람이. 이야, 다 맞는 말씀이니까.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이게 무아지경에 빠져있으니까 말 걸기도 되게 그래요. 예. 이 어머니 동작들이 다 다르시네요, 보니까. 그죠? 자기들은 맞췄어요. 아, 그러시군요. 내 육체 속에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좀 어떤 이런 타간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집니다. 이 기기묘묘한 행동이 뭔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명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보려고 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다른 걸 권하기보다는 스스로 몸을 채우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 몸을 채우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그래요. 골 깊은 산에서 배우는 명상.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죠. 여기 앉으세요. 제대로 되는 자리. 자기하고 맞는 그런 자리가 또 있나 보네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에서. 자, 그 이언을 통해서 바이올린의 소리를 따라갈 겁니다. 자, 맡기겠습니다. 명상법도 독특합니다. 눈을 감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집중해 보는데요. 이곳에선 입장료가 무료, 공짜입니다. 근데 기부를 합니까? 그걸 뭐 재능 기부를 합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절로. 이충만 선생, 회원들의 인생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비싼 수강료라는 철학을 갖고 있답니다. 거제에서 건너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이수혜 씨 역시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올린 하신 게 독일에서 또 유학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답답하시겠다, 그죠? 그래도 이 기공부하면서 제가 좀 마음을 많이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회도 주어지고 하면서 네, 저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몸이 풀렸다 싶으면 걷습니다.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네요. 뒤꿈치가 이렇게 지면 단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걸 이제 세상에 써보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걸 저는 걷기 명상이라 그래요. 걷기 명상. 숲을 걸으며 자연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반드시 움직이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이 관절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야, 이게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멈췄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늘 떠든 애가 조용하려고 하니까 저도 맨 뒤에 가잖아요. 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있어야 사람이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흔히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목원으로 가겠습니다. 불편해. 불편해. 선생님 그만 가시지요. 그만 가시고요. 예, 저희 예능 프로라서 말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조용조용히 가셔가지고. 근데 저는 가다가 제가 아주 완전 입문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가는데 바람이 잘 불러서 어머님. 바람이 가지 마. 여기서 여기가 포인트야. 물이 여기서 얘기를 좀 해. 이렇게 해서 제가 멈춘 거거든요. 예.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오시더라고요. 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신 네, 거죠? 우리 고성군 관내에 한 여기 들어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하신 지가요? 네.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4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건강도 좋아졌고.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이 세상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지금은 그러면 텐데.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저를 보고 집에서는 조사라고. 우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의 건강. 그 마음의 건강이 좋아지면 몸의 건강도 저절로 좋아지는 걸로 현재 그 임상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도사로 만드는 명상. 좀 더 배워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이걸 권하고 싶어요. 자, 손을 여기 심장이 있잖아. 내 심장을 마사지 해주는 거지. 심장을 여기다 끄잡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의식을. 의식을. 이제 집에서 이걸 30분만 하시면 매일 30분 정도 TV 보시면서 해도 돼요. 근데 매끈매끈 할 때는 좋은 기운이, 아름다운 기운이 들어올 때고, 끈끈할 때는 내 몸에 이제 타기가 빠져나갈 때예요. 자고 일어나 손을 비벼서 몸의 기운을 돋우는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잘 떼놔보세요. 가만히 계시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손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대로 놔두세요. 손이 점점 활성화돼서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또 내 몸 아픈 부분을 두드리기도 하고,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몸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몸이 하는 말. 아이고야, 제가 저랬습니까? 상상도 못한 움직임인데요. 제 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손이 이렇게 놓이든지 가슴 앞에 와서 합장이라든지 이렇게 저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연기를 하신 거예요?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는 맞아. 네. 명상이 뇌파를 움직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과거로도 입증됐습니다. 파장음이 길고 부드러운 소리를 이용한 명상인데요. 주변의 특수한 소리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온몸에 전신의 세포 속에 다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차분해지고. 일단 건강이 안 좋았어요. 하게 되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옆에 분들도 말씀하신 편안해짐이 제일이고 그런 다음에 나가 고요해진다는 거. 마음은 몸을 담는 그릇입니다. 깊은 심호흡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쉬게 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데요. 명상이 바로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명상으로 힐링하세요. 필기야, 엄마 텔레비 나왔다. 잘 지내? 강원도 어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 합니다. 언제나 365일 도민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온고지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옛것을 익혀서 새로이 한다. 용석 씨도 알고 계셨죠? 알고 있죠. 네. 오늘 보니까 명수 씨가 네. 의상이 상당히 복고스러운 것 같은데 네. 뭐 레트로 이런 게 요즘 유행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 레트로 복고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새로운 것과 합쳐서 접목해서 네. 뉴트로 또 힙트로 이런 말도 유행한다고 해요. 맞아요. 이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옛 것이라고 하면 그저 뭐 낡고 오래되고 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냥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옛 것 또 우리 것의 가치를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강릉의 오래된 전통을 잘 지켜나가면서 세계화를 위한 노력까지 완벽하게 가미한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릉 지역의 무학을 이어가는 주인공,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신을 인간 세상으로 모셔와 한바탕 흐드러진 축제를 펼치는 강릉 단오제. 그 중심엔 굿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악사들의 무학과 무녀들의 춤은 강릉 단오굿의 신명을 더하는 중요한 요체인데요. 그들의 퍼포먼스가 무아지경으로 치달을 때 신은 비로소 인간의 땅에 발을 딛는다 믿어왔습니다. 전통을 잇는 사람들, 사명감을 갖고 편견을 넘어 세계 속에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려 노력하는 이들의 중심에 그가 있습니다. 전통 연희 집단 푸너리의 대표이자 강릉 단오제 보존회 무격부에서 활동하는 김운석 악사를 만나봅니다. 그를 만나러 간 곳은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 올해 강릉 단오제도 끝이 나고 조용할 것만 같았던 이곳이 오늘 꽤 떠들썩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모습이 왠지 범상치 않은데요. 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학교에서도 수업이 따로 있기도 한데 이제 그쪽은 동해안 배신 곳이기도 한데 학교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강릉 단오굿을 접하게 되었어요. 뭐 굿에 사용되는 장단들은 뭐 무수히 많은데 이번 워크숍에는 푸너리 장단이랑 거무 장단이라고 하는 장단을 이제 교육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무소각, 그중에서도 강릉 단오굿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들. 그러고 보니 장구도 보이고 다들 기대에 찬 눈빛입니다. 오늘 이 캠프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 단오제 무격부 이수자이자 전통 연희 창작 집단인 푸너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운석입니다. 푸너리는 강릉 단오굿이 가지고 있는 가, 무, 악기, 노래와 춤과 다양한 음악들을 연희적 재료로 삼아서 창조적 계승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제 무격은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고요. 전통적 보존을 위해서 강릉 단오굿을 연행하는 집단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창조를 하고 창조적 계승을 하는 팀이 푸너리라는 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강릉 단오제 사물놀이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던 김운학 대표. 심사위원은 그의 소질을 눈치챘는지 굿을 제대로 배워보라 권유했죠. 처음에는 굿 장단에 매료돼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사물놀이라는 장단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사물놀이 장단에 굿 장단을 얹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게 굿 장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점차 이제 이 굿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가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취미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장구를 치고 싶어서 강릉에 위치한 연습실에 계속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왔다가 막차를 타고 다시 주문진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때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네, 뭐 열정은 뭐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 장단을 통해서 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도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뭐라고? 친구들이 많이 좀 의아해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전통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구두막이었기 때문에 많이 의아해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에 빠지면 무섭게 몰두하는 집중력의 김운석 악사. 강릉 단오굿은 인생의 필연이라 말하는 그는 고등학생 때 이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200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사물놀이에다가 강릉 단오굿의 장단을 얹혀서 새롭게 창작한 사물놀이 대회를 나갔는데 다행히 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가 꽤 많았던 걸로. 네,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전문인 단체들도 많이 참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무속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던 김운석 씨. 그럴수록 그는 전통의 끈을 놓지 않고 동시에 후학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바뀐 건가요? 무속을 대하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도 달라졌죠. 처음에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더 배우고 싶어지다 보니까 여기 강릉이니까 강릉에 있는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가지고 그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굿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종교적이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선생님 밑에서 배우다 보면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로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합숙 들어온 게 17년도였어요. 17년도 때 대학생 때 우연히 이 무속학 캠프를 알게 돼서 이제 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왔었는데 굿이라고 하면 다 작두 타고 방울 흔들고 신내림 받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선입견이었구나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냥 흥미도 많이 생겼고 음악적인 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캠프를 오게 된 것 같아요. 격세지감, 세상은 달라졌고 우리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진리가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수없는 노력과 눈물,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이 무속학 캠프를 비롯해서 다른 캠프들도 다니거나 하면서 앞으로 더 배워나가는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배워나가는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려고 많이 하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냥 놓치는 친구 있으면은 계속 끌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거에 이제 학생으로서 감동을 받았다고. 요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새롭지 않은 것이 새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천적인, 음악의 원천적인 것을 뿌리를 잘 삼고 그리고 지역에서 제가 잘 유지하고 그걸 보존한다면 나아가서는 뭐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강릉 단오굿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의 보존적 측면에서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훌륭한 가치들을 잘 습득해서 후대에 좀 이어질 만한 가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잘 습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토대로 대중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재창조의 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연희를 종합예술로 승화시키고 굿이라는 오랜 전통을 현대로 이어 전 세계에 선보이는 일. 때론 버겁지만 사명처럼 다가옵니다. 옛것을 고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전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강릉 문화의 뿌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김운석 대표의 미래가 더욱 찬란히 빛나길 응원합니다.
예, 전통 연희를 종합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중학생 때부터 이 전통 문화에 빠져 사셨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외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런 분이 안 계시면은 진짜 전통에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통은 네. 전통대로 이어오시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정말 든든합니다. 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명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보셨습니다. 주인공의 그 주위에 든든한 후배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우리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CSGR 풋볼님께서 주셨고요. 장마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요. 눈물 2개 붙여서 네. 진심을 다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예. 저희도 장마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비 피해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박영수님께서 주셨는데 보배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장마와 태풍이 하루빨리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수해로 피해본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문자가 계속 이어지네요. 사망하신 분들에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 당하신 분들이 무사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의아모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네. 정말 하루빨리 실종자분들이 귀환하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사연은 짱구는 네가 말년님께서 오늘도 주셨습니다. 자, 비 온 뒤 더 땅이 굳어진다고 이제 춘천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누가 이 야속한 비 좀 말려주세요. 제발요 하고 맞아요. 수색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최영준님께서 걱정됩니다. 힘내세요라고 좀 힘을 좀 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멀티플레이어님께서 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사연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들어왔네요. 정순찬님께서 지난 주말 춘천에서 일어난 참변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비통하더군요. 네, 부디 강원도가 폭우로 인한 피해 고통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로 윤재도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이번 주면 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해 지역과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죠. 네, 더 이상의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메시지 한번 만나볼까요? 멀티플레이어님께서 김보배 리포터 너무 예뻐요라고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김보배 리포터 너무 예뻐요. 아무래도 진심이 가득 담긴 솔직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은 아니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웃을 일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님 덕분에 한번 웃고 넘어가는 아름다우시니까요. 우리 김보배 리포터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고 자, 오늘 사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천에서 라이브로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충북 제천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그렇죠. 자, 다음 최영준님께서 멀티플레이어 김보배 리포터 아름다울 사인 받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최영준님 한 번 더 잡아주시네요. 최영준님 저도 영준님 사인 정말 받고 싶고요. 직접 만나서 제가 셀카 한번 같이 찍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보니까 김보배 리포터가 멀티플레이어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감사하게도 활방미 받겠습니다. 맞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저희의 어떤 좋은 소식들만 되게 전해주시잖아요. 좋은 에너지 전해주시고. 감사하게 호칭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가 박성란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명상 한번 해봐야겠네요. 역시 생방송 강원 365 최고라고 정말 정답만을 말씀해 주신 박성란님을 끝으로 저희가 힐링하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주 월요일이면 생방송 1시간 전 분장실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석 아나운서가 어떻게 해서 이 의상을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저희 분장실 라이브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두 분이 정말 생방송 강원 365를 멋지게 꾸겨주셨습니다. 특히 김보배 리포터 우리 멀티플레이어 자 시청자분들께 크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분장실 라이브부터 제가 함께 했는데요. 특별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